안녕하십니까, 유정택입니다. 오늘부터 화상 채팅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2P 방식과 CS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좀 쉬운 CS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P2P 방식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P2P는 웹RTC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강의는 초보를 대상으로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용어들 같은 것은 좀 피하고 최대한 좀 단축하고 축약해서 그냥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확인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설명하는 자료, 설명하려는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는 좀 영어라는 것이고 검색해 보면 또 좋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은 자료를 찾으면 그러면 또 다시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요. PC1과 PC2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PC1이 PC2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때 만약에 PC2가 공용 IP를 갖고 있다면 퍼블릭 IP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IP 주소만 알고 있으면 PC1이 바로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켓 통신을 하게 될 건데요. 소켓 통신을 하다 보면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트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통반 이런 주소처럼 요즘 그런 건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뒤에 포트 번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PC2에 어떤 프로그램이 떠서 소켓 프로그램이 떠서 서버가 떠서 80번 포트를 쓰고 있다고 가정했고 그리고 PC2가 주소가 2.2.2.2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PC1은 2.2.2에 80번 포트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PC2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용 IP를 쓸 수 있는 PC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작전도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한번 살펴보죠. 자,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PC2가 공유기를 쓰고 있는 경우에요. 집에 공유기를 쓰고 있고 그 공유기에 PC를 뭐 또는 핸드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렇게 공유기에 물려 있겠죠. 아까 PC하고 똑같이 공용 IP라고 밖에서 접근할 수 있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공용 IP는 공유기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그 PC는 공유기로부터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설 IP라고 하는데 여기 뭐 내선 전화번호 이런 것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 밖에서는 알 수 없고요. 이 내부 공유기하고 이쪽에 있는 그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주소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 10.10.10.10이라는 그 주소를 공유기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80번 포트의 프로그램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PC1이 10.10.10. 뭐 하고 난데 80번 포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으로 감춰져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좀 살펴보죠. 이런 경우 중계 서버를 통해서 자신의 PC2가 자신의 주소를 PC1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 10.10.2 주소 말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PC1에게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PC1도 중계 서버에 이미 접속이 되어 있고 뭐 PC2도 공유기를 통해서 이 중계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계 서버는 일단은 그 공용 IP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PC1도 접속하고 PC2도 접속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중계 서버가 공용 IP인 9.9.9.9를 갖고 있어서 PC2에서 메시지를 9.9.9에게 얘도 만약에 80번 포트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이 메시지 안에는 헤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우리가 뭘 보내면은 그 안에 우리는 하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 하이만 가는 게 아니고 앞에 필요한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주소입니다. 공유부터 받은 주소가 10.10.10에 80번 포트였어요.
포트는 공유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PC 자기 스스로 이제 뭐 선택한 거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기 주소가 10.10.10.80이에요. 근데 공유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공유기가 이 주소를 바꿔줍니다. 자기 자신의 공유기 그 주소로요. 공유기의 주소는 아까 2.2.2였죠. 그래서 이 헤더에 있는 지금 현재 주소를 2.2.2로 바꿔줘요. 근데 포트는 지금 이 포트는 이 PC에서 사용하는 포트죠. 그래서 공유기에는 이 80번 포트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공유기에서 비는 포트 아무거나 하나 찾아냅니다. 그게 하필이면 33,033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자기 주소로 바꾸고 포트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33,033이 80번에 연결됐다라고 어딘가 기록을 해둬요.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버로 가게 되면 서버는 지금 메시지를 보낸 놈이 누구냐라고 찾아내면 2.2.2에 3333이라는 놈이 주소를 보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이미 연결되어 있는 PC1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PC1이 어디로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중개 서버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일단 PC1이 PC2의 이 외부 IP를 알게 됐어요. PC2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중개 서버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받은 그 주소로 그냥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아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PC1이 그 주소로 보내면 2.2.2.2는 공유기죠. 공유기가 일단은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받아서 보니까 3333 포트에서 받았는데 얘는 아까 80번 포트 그리고 10.10.10.10을 사용하는 놈이 80번 포트로 메시지를 보낸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0.10.10.에 80번 포트로 메시지를 패스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PC1이 공유기로 보내면 공유기가 PC2에게 보내줘서 최종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PC1이 PC2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으나 얘는 공유기 안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기는 바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밖에서 메시지가 오면 얘가 전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기에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PC3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는 이제 뭐 10점 쭉 가서 맨 끝에가 11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가 언젠가 이렇게 가면은 아까 333은 이미 썼으니까 얘가 3334라는 포트로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PC1에서 334로 보내면 공유기가 얘 334로 돼 있네. 그리고 여기 11번에 80번 얘구나 하고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깥으로 갈 수 없는 컴퓨터를 공유기가 대신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면 해피한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만약에 이 PC하고 그 PC1하고 PC2가 같은 공유기에 이미 묶여 있어요. 같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걸 같은 랜상에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 IP로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내부 IP 있죠? 얘네들끼리는 그냥 내부 IP, 사설 IP라고 하는 내부 IP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개 서버를 통해서 서로의 이제 그 주소, PC1의 주소, PC2의 주소를 좀 교환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요. 그런데 중개 서버에서 봤을 때 그 외부 IP가 똑같이 2.2.2.2예요. 자기도 2.2.2.2인데 자, 그러면은 내부 IP, 자기 자신의 내부 IP로 서로 통신을 먼저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PC들이 이제 P2P를 사용할 때는 소켓 프로그램을 이제 소켓을 열고 난 다음에 소켓을 여기도 열고 소켓을 여기 열었을 때 자기 자신의 로컬 IP, 그러니까 그 내부 IP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 IP도 일단 중개 서버를 거쳐서 와서 알아낸 다음에 그걸 서로 교환을 하고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메시지가 잘 도착하지 않고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이게 지금 이걸 뭐 홀 펀칭이라고 하는데
개구멍을 뚫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이 06이나 라우터들이 무조건 허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경우들이 위에 동영상에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기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나중에, 뭐,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이 CS 방식을 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릴레이 서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계 서버가 있고, 그리고 PC1과 PC2가 있는데 이 중계 서버를 통해서 일단 홀펀칭을 해서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얘한테 전달해줘 하고 2한테 전달해줘 하고 중계 서버 주면은 얘가 이쪽으로 보내주고 뭐 1에게 전달해줘 하면 또 중계 서버 보내주면 또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계 서버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수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게 P2P가 무작정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C1이고, PC2, PC3, 뭐 PC4 계속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상회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2에게 보내고, 3에게 보내고, 4에게 보내면은, 이 PC에서 나가야 되는 트래픽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집이 이렇게 그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뭐 저기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밴드위스가 뭐 항상 다 그렇진 않고 또 하필이면 그날 또 따라 비가 오거나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에게 또 다 보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많으면 P2P로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중계 방식을 겸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계 서버를 사용한다 그러면 1번이 한 선만 그러니까 그 커넥션 하나만 가지고 패켓 하나만 보내면 나머지는 중계 서버가 각각의 PC들에게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물론 중계 서버는 이 트래픽이 충분히 감당이 돼야겠죠. 예, 그런 뭐 조건만 만족한다면은 각각의 피어들,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자들은 뭐 그다지 좋은 회선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좋은 회선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용자들과 대화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시에 2번과 1번이 얘기하게 되면은 이 3번이나 나머지들은 받는 게 이제 좀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받는 회선의 그 스피드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중계 서버 같은 데서 패켓 두 개가 온 것을 음성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보내주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서버에서 오디오 패켓을 인코딩,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코딩 먼저 하고 다시 또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를 많이 먹는다는 그런 또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2P로 서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마지막 주의할 점인데요. 보통 P2P 하면은 우리가 UDP를 사용합니다. UDP를 사용하는데 패켓의 그 크기 제한이 있어요. 물론 이제 UDP의 뭐 이론상 패킷 제한은 뭐 65,000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RFC에 뭐 정의된 버퍼 값이 576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우터마다 이게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576바이트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큰 패켓을 보내면은 패켓이 조각이 나서 두 조각으로 보내진다든지. 근데 UDP는 또 이게 TCP하고 틀리 한번 얘를 잘 보냈는데 요번 패켓이 잘못되면은 전체 패켓이 드랍돼요. 그냥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패켓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UDP로 홀펀칭해서 메시지 보낼 때는 우리가 좀 익숙한 숫자인 프로그래머들한테 익숙한 숫자인 512바이트 정도 보냅니다. 576바이트지만 이 헤더가 아까 전에 했지만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 앞에 헤더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일단 뭐 기타 등등 보내고 있어요. 얘 때문에 576바이트를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12바이트 보내기 거의 관행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 않고 좀 크게 보내면은 패켓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주의할 점입니다. 자, 이제 CS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CS 방식은 좀 단순한 편입니다.
TCP/IP,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제 P2P가 UDP를 사용했다면, 일단 그 CS 방식은 TCP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묶여 있는 관계고요. 묶여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A가 뭐 B, C, D, 뭐 D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서버에게만 보내주면 제가 올 마이너스 미라고 해놓은 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표기법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뭐 올 하면은 나까지 받아오는 경우, 내가 보냈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보내줘라고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이제 패킷 처리해서 서버에게 보내면 서버가 그걸 읽고 그 메시지를 인원 빼고 나머지에게 다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귓속말 같은 경우는 B에게만 보내줘, 여기다 B 이렇게 해서 B에게만 보내줘, 그러면 B에게만 메시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커넥션이, 그러니까 연결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버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팅 같은 거 보면은 B가 입장하였습니다, C가 입장하였습니다, 뭐 C가 뭐 퇴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접속이 되면은 입장하였습니다, 접속이 끊어지면 퇴장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쓸 거는 CS 방식인데요. CS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명,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를 설명할 건데, 뭐 채팅이나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화상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과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한다고만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놨는데요. 뭐 제가 그냥 그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벤트를 이렇게 표현했고, 프로세스, 그리고 메시지나 결과값, 그리고 조건을 잘 안 쓰는데 조건을 쓰면 좀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클라이언트 A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B에게 전달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전체에게 전달하고 싶다든가 뭐 기타 등등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전체에게 전달되는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말을 하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오디오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서버는 지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서버에는 소켓이라는 객체가 있고 버퍼라는 객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나중에 이제 코드를 직접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 일단은 전반적인 원리만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버 소켓에 데이터를 보내주면 소켓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코딩을 한 곳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버퍼에게 위임을 해서 자, 보내줘 라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켓은 뭐 패킷을 받고 처리하고 그 뭐 접속이 끊어지고 이런 것만 뭐 케어를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버퍼 객체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send라는 그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지금 들어온 데이터를 전송해 그러면은요. 일단 얘가 분기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안 쓰고 이렇게 그 화살표에다가 써놨는데요. 만약에 바쁘면 if죠. 바쁘면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바쁜다는 게 뭐냐면요. 이 클라이언트 B가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아까부터 패킷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패킷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패킷이 밀리는데 계속 보내면 그러면 패킷이 계속 쌓이면서 지연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한 2, 3초 있다가 네? 하고 대답을 하면 서로 대화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연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보내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버퍼에 쌓아둡니다. 물론 오디오 같은 경우는 버퍼에 쌓아두지 않고 그냥 바로 지워도 돼요. 예, 오디오는 뭐 그렇게 처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일단은 저장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버퍼에 저장을 하고 바쁘지 않으면 보내는 겁니다. 그냥 클라이언트에게. 근데 보내기 전에 우리가 써놨지만 아까 이미 애드한 게 있다면은 먼저 저장한 걸 꺼내서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받은 걸 보내죠. 근데 이 보낼 때 만약에 저장된 거 받은 거 합쳐서 뭐 4개가 있는데 한 번에 나는 3개씩만 보내겠다 하면은 3개씩 보내고, 예, 하나는 남겨둬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B, C, D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뭐 아까 3개씩 끊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데이터가 3개씩 3개를 받으면 그러면 헬스 체크나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안에 내부에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3개를 받으면 헬스 체크에서 나 지금 3개나 받았어. 나 지금 굉장히 그 네트워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받았어라고 서버에게 소켓을 메시지로 보내서 헬스 체크란 메시지를 보내요. 자, 그러면은 리셋 아이들 카운트에서 내가 3개만큼은 빼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그 버퍼가 계속 쌓일 거잖아요. 얼마만큼 밀렸는지. 그리고 얘가 받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보냈는지를 쌓고 얘는 얼마만큼 받았는지 쌓고 그래서 결과값 한 놈은 쌓고 한 놈은 줄이니까 만약에 속도가 똑같다면은 항상 유지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쁘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얘는 보냈는데 얘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거나 이렇게 받았다는 신호를 잘 못 보내줘요. 그러면은 계속 쌓아서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바쁘구나. 어느 순간 넘어가면 바쁘니까 더 이상 패킷 처리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보내지 않거나 뭐 그런 처리들을 할 수 있겠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장했다가 최대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요. 오디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비디오는 왜 그러냐면은 오디오는 지금 데이터가 사라지면 말이 잠깐 탁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다가 안녕 하고 살짝 끊어지고 하세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디오는요 중간에 하나의 패킷이 사라지면은 그 전체가 쓸모없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키프레임이니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최대한 비디오는 삭제 없이 좀 늦었으면은 좀 뒤에 좀 빨리 보내주든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버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살짝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단순한 CS 방식에도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의사항은 no delay 옵션입니다. TCP no delay 옵션인데 이 no delay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메시지가 바로바로 갑니다. 메시지를 샌드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빨리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딜레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서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 딜레이 때문에 서로 말 끊어먹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그 무조건 빨리 보낸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패킷은 조금 모아서 한꺼번에 한 뭉태기로 마치 버스 같은 거죠. 버스에 한 명이 탔는데 무조건 한 명 가요. 그러면 또 버스 하나 새로 와서 또 한 명이 타면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버스가 뭐 주기적으로 오고 사람들이 계속 그 시간대마다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은 우르르 가고 보통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이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딜레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패킷을 내가 뭐 하나 보내고 하나 2개 보내고 뭐 이렇게 계속 패킷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보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이게 뭉쳐서 가고 어쩔 때 이게 떨어져서 가고 지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보냈는데 사실은 버스에 더 이상 빈칸이 없어요. 그럼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션을 주의해서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 보통 오디오에서는 그 노 딜레이 옵션을 주시면 되겠고 비디오는 노 딜레이 옵션을 안 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SO 링거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 타임 웨이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이제 서버에 이 클라이언트들이 연결을 먼저 하고 우리가 CS 방식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얘가 접속을 끊었어요. 디스커넥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이 그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도 소켓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리소스가 바로 반환이 돼서 또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끊어지는 순간 이제 뒤처리를 해줘야 될 게 좀 있다 보니까 얘가 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리소스가 한 100개 있는데 뭐 이 100개이고 이 정리되는 게 1초인데 1초에 1000개씩 왔다 갔다 해요. 막 사용자가. 그러면은 이 100개가 다 꽉 차고 아직 빈칸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못하고 접속 거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꼭 바쁜 식당에, 인기 있는 식당에 자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 밥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밥을 다 먹고 이제 잡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켓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링거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소켓들이 일을 다 끝냈는데 밥을 다 먹었는데 접속이 끊어졌는데 계속 잡담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소켓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 이제 예제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에 링거 옵션을 주면은 그러면은 소켓이 그냥 후처리 없이 그냥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리소스가 부족한 현상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장단점 비교인데요. 일단 P2P의 그 장점은 서비스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서버 비용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서버는 공용 IP에 뭐 그 트래픽도 많이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비쌉니다. 이걸 유지하는데. 근데 최소한의 서버를 사용하고, 이 PC1, PC2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면은 얘가 자원을 좀 덜 쓰겠죠. 네트워크 비용이나 이런 걸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거쳐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늦게 도착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보내면 빠르죠. 아까도 했지만 이제 그 오디오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조금씩 생길수록 이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상대방 목소리가 늦게 도착하면은 그 말을 하면 서로 막 끊어먹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CS 방식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구조와 프로세스가 단순해서 P2P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구축하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한 서비스에는 P2P 방식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P2P보다는 이제 다수의 사용자, 그러니까 이게 그 세미나 같은 느낌, 그런 그 서비스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CS가 P2P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물론 P2P에도 그리드 뭐 이런 방식이 있어서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얘기한다든가 다수 중에서도 몇 명이라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그리드 방식은 점점점 더 그 딜레이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뭐 짧게 빨리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중간에 아이폰도 띵동거렸는데 일단 그냥 무시하고 녹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후부터는 실제 코딩을 통해서 화상 채팅 프로젝트를 그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